EUV 기술이에요. EUV. 그래서 제가 이거를 8월 달에 되게 상세하게 이거를 다뤄드렸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뤄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두 종목이 딱 있었어요. EUV 관련해서 봐야 될 종목이 두 개 있다. SNST랑 FST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방송을 들으셨던 어떤 분이 너무 올랐잖아요. 올 초에 비해서. 근데 그 뒤에도 쭉 올랐어요. 이 두 종목이. 지금 SNST 같은 경우가 이런 두 가지 수혜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소재 국산화 수혜, 블랭크 마스크. 그 다음에 아직 EUV는 개발 단계예요. 개발 단계. 근데 국내에서 그 EUV 기술에 가장 근접한 회사가 SNS텍이에요. 제가 그 SNS텍 거의 방송을 하면서 7월달에 얘기를 했나봐요. 7월달. 그때가 거의 뭐 6,000원하고 7,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방송을 들으셨던 분이 너무 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9,900원까지 왔죠.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해요. 근데 SNS텍은 실적보다는 재료가 되게 센 종목이에요. 향후의 어떤 성장 모멘텀. 그래서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라는 그 한국 소재 국산화 수혜 플러스 EUV라는 어떤 성장 동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수출 규제 소재 국산화 기업으로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동안 못 갔었거든요. 못 가다가 갑자기 오늘 5장 들어서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한동안 지지부진했어요. 지금 차트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옆으로 겼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거의 22%의 급등이 나왔어요. 이것도 오전장부터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오후장부터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한국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국산화 기업은 계속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솔브레인하고 동진세미캠, SK머티리얼즈, SNS텍. 제가 이제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 했어요. 밸류에이션을 다 했을 때 SK머티리얼즈가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대형주인 SK머티리얼즈를 넣었는데 SK머티리얼즈는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오늘 일본 그 수출 규제 소재 국산화 기업 다 급등했는데 SK머티리얼즈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쌌어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근데 주식은 항상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높은 기업들은 좀 올라올 때 무거움감이 있고 또 시총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시총이 좀 높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소재 국산화 기업 중에서는 가장 핫한 기업이 솔브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되게 강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서 IT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IT 섹터가 거의 이제 그 올라왔던 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국산화 기업, 그 다음에 비메모리 관련주들도 조용히 있다가 오늘 다 올랐어요. 뭐 네페스도 거의 7.8% 정도 상승했고요. 예. 그리고 그 팹리스 업체 있어요. 비메모리 쪽에 뭐 AD칩스라든지 SFA 반도체라든지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OLED 관련주 중에 ICD라는 것도 9%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오늘 IT 섹터로 막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EUV 관련해서 봐야 될 기업 2개 정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SNS텍 8.78% 오늘 올랐고 FST 같은 경우가 4.57% 정도 올랐고 네. 그 다음에 비메모리 관련주로 되게 대표적인 게 넷패스하고 LB세미콘인데 넷패스가 거의 8% 정도 올랐고 LB세미콘이 오늘 또 5.1% 정도 올랐어요. 네네. 갑자기 오후장에 그 IT 쪽으로 돈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41% 정도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오전장에는 지지부진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막 오후장 들어서 올라오면서 그 중소형 IT 섹터의 상승을 동반 이끌었어요. 동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3Q 실적,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시장이 오래 되게 안 좋았던 제가 대내적인 이슈 하나가 2018년 작년 비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져서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요게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오면서 그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거의 메모리 반도체 쪽을 바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네,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수도 사도 된다 이런 논리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10월 4일이라고 했었는데 정정해 드릴게요. 오늘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10월에 중요한 이슈로 봐야 될 거가 이제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일 10월 9일 한글날이죠. 한글날이 지나고 나서 10월 10하고 11일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미중 무역전쟁 회담이 있죠.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중요한 이슈가. 근데 거기에서는 빅딜을 시장이 기대하진 않아요. 시장은 지금 그냥 스몰딜이라도 나오면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몰딜이 나오면 시장이 그냥 제자리거나 저는 소폭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스몰딜이 나오면.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스몰딜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중 무역전쟁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게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줄다리기거든요. 팽팽한 줄다리기. 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약간 우위에 있었어요. 미중 무역전쟁이 있어서. 근데 그 트럼프 탄핵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도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뭐 손해보면서 그 협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탄핵 이슈가 나왔으니까 트럼프가 급하지 우리가 급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도 더 이제 자기네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미국의 어떤 힘이 더 세서 미국한테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 보면은 미국한테 당겨가는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중국은 트럼프의 탄핵이 자기네들 어떤 빌미로 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약하게 나가? 트럼프가 급할 거야. 탄핵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굳이 그렇게 약하게 나갈 필요 없고 좀 세게 나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면 절대 미중 무역 협상은 좋게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11일 날 미중 무역전쟁 회담이 있지만 이게 뭐 완전한 어떤 해소가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100딜이 아니라 20딜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로 앞으로 갈 거예요. 다만 그러면 앞으로 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어떤 긍정 이슈와 부정 이슈가 시장에 나올 때 그 파동의 크기가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는데 이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슈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겠죠. 그게 파동의 크기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나요? 파동의 크기가 점점 그 폭이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가는데 이 폭이 줄어드는 모양.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 이슈는 계속 시장의 노이즈로는 작용할 거고 긍정적인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든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는 파동의 크기를 상당히 크게 줬다면 점점 시장이 이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파동의 크기가 그 폭의 크기가 시장에서 상승을 할 폭을 만드는 요인이 작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이렇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더 이상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은. 근데 미중 무역전쟁 이슈는 계속 시장에서 떠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부정 이슈든 긍정 이슈든 뭐라고 할까요? 사람도 맞으면 맷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시장도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시장에 오랜 시간 막 긍정 부정 요인이 막 상승하락을 부추려요. 그럼 시장도 그 이슈에 의해서 맷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새로운 게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거.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항상 시장이 악재로 반영을 하고 시장의 어떤 위험 요인이 되는 건 저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 요소예요.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만 했었는데 미국이 유럽으로 무역 전쟁을 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전쟁은 한꺼번에 끝나지 않을 거고 계속 줄다리기처럼 할 건데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긍정 요인이든 부정 요인이든. 근데 미국이 유럽과의 무역 전쟁을 한다고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새로운 막 뭔가로 다시 시장에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요거는 분명히 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브렉시트, 영국 브렉시트가 10월 3일날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또 한 번 시장에 어떤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큰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10월 달에 이슈를 보면은요, 그 10월 29일부터 30일 날 영국 브렉시트 시한이 10월 31일인데 그 전날, 전전날 10월 29일, 30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난달 25bp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1.75에서 2%인데요. 그때 경제는 견조하지만 경기 하강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달 연속으로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근데 다만 뭐 10월에도 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또 한번
그 10월 29일, 30일 미국 FOMC 회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향후 시그널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10월 31일이 영국 브렉시트 기한이에요.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아세안의 그 정상회담이 있어요. 정상회담. 네. 그리고 지금 10월 10일하고 11일 날 그 미중 무역 전쟁 회담을 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10날이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휴일 바로 지나고 저희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휴일인 9월, 그러니까 미국 시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일 새벽에 그 미국 9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10월 1일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15일부터 시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거를 10월 1일날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10월 15일로 연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 10날하고 11일날 미중 무역전쟁 회담이 있을 때 이 10월 15일날 미국이 중국